(15일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말이죠, 이 별명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별명이 엄청 많다는 건데 이 별명이 도대체가 어떤 별명일까? 근데 긍정적인 별명, 재밌는 별명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주 유쾌한 별명들, 호랑이, 타이거라든가 무슨 이런 식으로. 근데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 안 좋은 별명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 대표한테 붙여진 별명이 이 조선닷컴에서 이렇게 코렉션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부정적 별명이 유독 많은 이재명은 검찰 황제 출두 논란까지 그냥 싹 있습니다. 특권 쓸수록 본인은 점점 더 왜소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포기하면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양반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별명이 많은 정치인이고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 위키에 그의 별명만 놓은 페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 조선일보가 그걸 갖다가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 위키에 그의 별명만 모으는 페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놨다는 겁니다. 긍정적 별명, 부정적 별명. 세상에 이런 거 여러분도 처음 아시죠? 네. 긍정적인 것으로는 신을 뜻하는 갓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정진상과 김영과 정성호는 이재명을 갓으로 볼지도 모르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대표 이름을 합친 갓재명, 천재명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일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그런 뜻이겠죠. 언행이 시원시원하고 해서 붙여진 사이다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 리스트에는 고소왕, 고소자라는 고소왕으로 돼 있고 욕설왕이 돼 있고 이 욕이란 건 국민 여러분도 많이 봤죠? 형수한테 하는 욕 등등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녹취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표가 고소한 사람은 동료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언론인 등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 다 무고로 유죄 판결 받은 적도 있었다는 거. 그러다가 일부는 무고로 거짓말로 덮어씌워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국민의힘 후보도 고발당했습니다. 그 후보는 이분이 성남시장 하면서 1080명 이상을 고소 고발했다더라. 우와, 진짜 고소왕이네요. 성남시장 하면서 1080명 이상을 고소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걸로 여태까지 정치 생명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1080명 이상을 고소 고발했다는 겁니다. 법을 배운 이유가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고소왕이 이번엔 저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설왕은요, 성남시장 때 본인의 형과 통화하면서 친형입니다. 친형. 그리고 형수 지나치게 심한 욕을 했다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한 2번 들어봤는데요. 와, 대한민국의 그 욕설 하면서도 대선 주자가 되는 걸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욕을 듣고도 이해를 하는가? 지지를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뭡니까? 별명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결석왕이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의원들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조사했는데 국방위에 속한 이재명이가 41%로 꼴찌였다는 겁니다. 꼴찌 의회 국회의원 돼가지고 참석하는 게 꼴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국방위원 15명의 평균 출석률은 95%인데 이재명은 혼자 41%. 완전히 낙제생이죠, 낙제. 예. 대장동 수사후에는 또 뭐가 붙었겠습니까? 특권왕이 이제 추가될 것 같다는 예감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검찰에 나갈지 말지 가면 언제 갈지 본인이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특권왕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첫 번째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 유포 등 건이고,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소환 통보했고 그제야 5줄짜리 답변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제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검찰을 갖고 공깃돌 취급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공깃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어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 사건으로 2차례 검찰이 직접 나갔는데 한 번도 검찰에서 오라는 날짜에 간 적이 없어요. 시간도 맞춘 적 없고. 성남FC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검찰에게 무례하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검찰한테 무례하다니요. 이거 검찰한테 무례하다고 옛날에 했으면 굿방망이 맞습니다. 바로 그냥 샤대기 때려야죠. 근데 요즘 검찰은요, 요즘 윤석열 검찰은 과학검찰입니다. 절대 인권검찰이고 과학검찰이기 때문에 페이스에 말려들질 않습니다. 아주 점잖게 합니다. 소환에 응할 것이냐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 응할지 물어보라 하고 동문서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성이 굉장히 고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에 조사에 응할지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대장동 사건 때 출석 시간을 검찰과 협의도 하지 않고 당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조사받을 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이재명은 옛날부터 그런 특권의식을 빼겠다고 했는데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다. 특권왕이요. 이게 특권왕입니다. 조사 방법도요, 본인이 정합니다. 아니, 검찰이 조사를 하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데 조사 방법도 본인이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탁 내놓습니다. 그리고 검사 질문하게 답하고 싶은 것만 답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답합니다. 밤 9시 이후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형식상 조사에 응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술서 갖다 놓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내 진술서에 가름한다. 내 진술서에 가름한다. 가름한다. 이제 별명이 가름한답니다. 가름한다. 제명이.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한창 때인데, 한창 좋을 때인데, 이재명이 이제 좋은 시절 조금 지나면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업보를 받을 각오하십시오. 업보가 뭡니까? 업보는 괜찮은 업보입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업보 받을 줄 압니까? 예? 무죄 같으면 또 안 받겠지만 무죄가 아니면 업보를 받을 수도 있죠. 그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업보 중에 무죄가 하나 있고 무죄가 아닌 유죄가 있는데 유죄가 되면은 국립호텔에 탁 들어갑니다. 밥도 공짜요. 운동도 공짜요. 예.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 패턴도 바뀌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함부로 먹고 싶으면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해서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감빵입니다. 감빵. 네. 이 대표 말고 검찰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도 권력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이런 후라이를 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후라이꾼이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건. 이 대표가 권력이 없다면 검찰이 부를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시간 맞춰 나가는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 면책 특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당대표가 되고 국회에는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왜? 방탄한다고요. 방탄용이란 말. 예. 이재명 같은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가지고 방탄을 시켜야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방탄을 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방탄용이란 말, 참, 방탄왕. 방탄왕 말 잘못하면 방탕왕이 되겠네요. 방탄왕입니다. 방탕왕이 아니고요.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건 뭐냐? 대선, 구속영장을 치기로 16일 날 딱 결정을 거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 특권 누릴 생각이 이제 포기를 해야 될 시간이 왔으니까,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죠. 법원에 영장 실시 심사가 남아있고, 본인이 결백하다면 특권을 쓰지 않고도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겁니다. 저로에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죄를 만들고 그 혐의를 갖고 있고 이렇게 지 맘대로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설마 그런 나라는 안 되겠죠. 네.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으면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재명 가만두겠습니까? 이재명을 비호한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여기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할하는 수단입니다. 헌법에 의한 법치국가라는 사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특혜를 바라고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앞에 스스로를 아주 조그만 벌레처럼 만드는 겁니다. 특권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국민들은 그를 마음속으로 벌레처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요? 특권에 앉을수록 대통령이 되는 길 왕창 멀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똑똑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조선일보 오늘 사설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소위 말해서 사설자가 아니죠. 태평로에 있는 그 황대진 논설위원이 썼던 그 글을 제가 아침에 한 2번 읽어보면서 함께 우리 서로가 공유를 해봤죠. 어떻습니까? 부정적 별명이 유독 많았던 이 이재명. 앞으로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 사람? 대통령 되면 나오면 한 표 국민들 여러분들이 찍겠습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싸질러지르고 반대운동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천당일까요? 지역일까요? 그는 도대체 대통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성호는 대통령이 된다고 했으니까 정진상이한테 이대로면 대통령 된다 했으니까 대통령 될까요? 이때 요즘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아나 꽃가마 그런답니다. 아나 꽃가마. 아나 꽃감이나 먹어라 이런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지나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과 다시는 신문을 통해서도 보질 말아야 된다. 그래야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자에게 당한 이재명으로부터 당한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 네. 고소왕, 결석왕, 특권왕, 별명 많습니다. 황제 출두 논란 등등 많죠. 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